네,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예, 화면 띄우고.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시작하세요.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발표자 김민혁입니다. 저희 주제는 소프트 파워, 우리의 것을 지켜줄 보호자라는 주제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구성원은 체육교육과 저를 비롯해 수학과 정원장, 그리고 일본 언어문화학과 박용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과의 김정한 이렇게 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주제에 대한 문제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과 이해,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실천 사례와 효과,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즉 교과서와 소프트 파워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그에 관련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론을 정리함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문제 상황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 발표는 정 원장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정입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90년 말에도 의도하지 않은 애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IMF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많은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틈타 이웃 나라들은 우리의 영토 혹은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힘의 지렛대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도 그 생산 기지를 다양한 나라에 분포시키고 있으며 금융도 세계 어디라도 자본이 몰리고 빠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소통과 교류 한계는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생활 방식 등의 혼재한 상황에서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선조들은 높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문자를 창조해 사용했으며 악기와 음악, 천문학 등도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약했던 시절 우리는 서구를 동경하며 그들의 예술과 문화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문화민족으로서 우리의 재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적용하는 것이 타 언어보다 편리한 한글, 섬세하고 빠른 손재주, 자연을 사랑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아름다운 감성 등이 우리 문화를 꽃피우고 세상에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다양한 매력에 많은 호감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자연스레 한국을 더 좋은 눈으로 바라보며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리고 한국의 물건을 소비하며 한국에 직접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소프트 파워, 그 파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자원들이 있어야 할지도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과 이해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 파워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적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 파워란 어떠한 강압적인 힘과 혹은 국가 문화 수호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매력 그리고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상대의
타국의 동의를 얻거나 설득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힘이 즉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다른 나라의 외세로부터 침략이나 어떤 왜곡 이런 부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소프트 파워는 대한민국은 한국은 과거부터 어떤 한강 기적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부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의 이면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화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모방의 성장을 한 것이지 어떤 자주적인 성장은 이면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성과 정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파워 필요성과 이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파워를 대체할 순기말로 문화적 언박싱, 깃발로 전기는 포장 상자를 열어서 이동하는 과정을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와 그와 반대되는 하드 파워에 대한 간략하게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봄으로써 이해를 하고자 구성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이념적 정신인 홍익인간인데요. 이러한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소프트 파워를 좀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신문화의 선도국으로서, 정신문화의 선진국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프트 파워의 효과에 대해서 박홍균 학우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 파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PPT 바로 넘겨주세요. 네, K-팝을 필두로 드라마와 영화 등 K 콘텐츠가 세계적인 화제를 불어일으키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현재 크게 격상되고 있습니다. 한류와 K라는 접두사를 비롯해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 관련 단어를 중심으로 한류에 관한 설명이 매우 호의적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광원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제 한국 경제 산업의 주요 과제는 아시아를 넘어 관광 방문자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차원으로 성장한 한국의 문화 상품이 그 과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 시장으로 대대적인 글로벌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의 양적 성장은 결국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파도가
K 콘텐츠의 장기적인 점프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보아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그것을 외국에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정치학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처음 만드신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께서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며 올바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 전 있었던 안보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조셉 나이 교수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줘 기쁘다며 왜냐하면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고 올바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제, 산업, 외교 분야와 합쳐졌을 때 그 기대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학교 교육과 소프트 파워의 관계성 및 실천 방안을 영토 중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는 학생들이 영토 분쟁에 대해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시험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영토 분쟁에 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이는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를 중시하는 소프트 파워의 특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교과서에는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교과서에 실린 영토 분쟁 내용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고등 교과목인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간도에 관해 다루는 부분은 간도 관리사 파견과 간도 협약이 전부입니다. 간도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적인 영토 문제인 만큼 이에 관한 내용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교과서에 왜곡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간도 영유권 관련 항목에서는 북방 고토 지역을 상당 기간 조선이 아닌 청의 실질적인 지배가 미쳤던 영역인 북만주 끝까지 표시하여 간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묘사해 놓은 것이 그 오류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교과서의 영토 분쟁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왜곡된 정보를 적극 수정하여 학생들이 영토 분쟁의 올바른 배경 지식을 자발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론을 맡은 정운장입니다. 앞서 발표자가 우리나라 역사 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돌아보며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과 그 이해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사회 각층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며 동시에 4세대의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파워는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결의 흐름을 타고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빗장을 잠그고 자족하던 시대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세계로 흐르는 소프트 파워, 그 소프트 파워의 신속성, 개방성, 확장성의 물결이 용수순처 나오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의 시비거리는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은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세계인으로서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올바른 교육을 유지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류의 흐름은 오래오래 세계인의 갈증을 달래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류의 주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밀세 꽃도 그 여름 하나니 생명 깊은 물은 가말이 아니 그칠세 내일로 발아래 가나리라. 끝으로 63세 만학생인 제가 직접 프리미어 프로로 제작한 소프트 파워의 힘을 체험하면서 백범일지에 쓰신 나의 소원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며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네, 지금까지 3조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살짝 길었네요. 예. 이어서 바로 4조 발표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끝나고 제가 질문을 안 받았죠? 예, 3, 4조에서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해주세요. 3조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한국입니다.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정윤장 하구님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공유하실 때 PPT 소리를 안 눌러주셔가지고 소프트 파워 동영상 개념을 정확하게 못 듣고 갔는데 소프트 파워랑 하드 파워 그거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하드 파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파워란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힘을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해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해야 될 혹은 좀 더 확장해야 될 소프트 파워는 그런 물리적인 힘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 그리고 정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어떤 설득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매력과 정당성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좀 더 더하고 그에 대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즉 물리적인 것과 그리고 물리적인 것과 반대로 정신적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3조,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소프트 파워라는 게 결국 문화적인 힘인 것인데, 제가 좀 들으면서 살짝 이해가 안 갔던 게 소프트 파워라는 그 문화적인 힘이랑 영토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잘 납득이 안 갔습니다.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장님? 네, 감사합니다. 영토 분쟁은 과거는 거의 하드웨어 싸움이었습니다. 예컨대 유교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군사 수, 머리 수가 중요한 싸움이 과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핵무기 발달로 인해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문화 그리고 동시에 현대에서 뗄 수 없는 우리 인터넷 그 소프트 파워의 경쟁으로 저는 규명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영토 분쟁이 하드웨어의 싸움이었다면 오늘날 영토 분쟁은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문 없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시각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인상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RPP가 좀 잘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예,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토론일 때에는 찬성과 반대 측 대표자들이 나와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고 RPP에 있어서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학생 입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 것들을 쭉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문제는 뭐 변동이 안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재봐도 되겠지만 2조하고 4조가 시간을 좀 잘 지킨 편이고요. 예, 2조가 12분 정도 됐고 4조가 11분 30초 역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3조하고 1조가 3조는 좀 의욕을 많이 보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16분 10초 정도, 예, 10초가 좀 넘는 정도가 돼서 시간은 좀 초과했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평가를 확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질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2조부터 할게요. 예. 이거는 공통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토론이 아니라 이 발표 컨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발표식으로 할지 아니면 토론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지금 토론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찬반이라고 했을 때 찬성은 AI를 활용해야 된다, 반대는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였나요?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AI 사업에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어떤 토론회에서 각자의 기업들이 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식의 토론이었습니다. 아, 사실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말로는 토론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 해결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 정리하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국방부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건 미국 국방부였으니까 예시였겠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면접, 편의점 이런 순서로 했는데 이걸 선별한 기준이 혹시 있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진행을 맡은 제가 국방부의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기업 산업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꺼냈고, 그 뒤에 기업 간의 순서들은 딱히 기준을 가지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예. 어, 어, 사실은 그 각각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의료기기와 면접과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편차가 있는 거여서 예, 물론 발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럼 3조로 가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통 질문 먼저 할게요. 예. 발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이제 발표 초기에는 어떤 주제로 이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려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영토 분쟁, 그리고 뭐, 소프트 파워, 그리고 또 다른 영역들이 우리 외세로부터 어떤 왜곡과 어떤 침략, 그거를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각각의 연결성을 찾아냄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좀 이렇게 인상이 이런 건 있었어요. 그 소프트 파워가 마치 좀 국력 전쟁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인상을 주려고 했던 건 맞나요? 국력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홍익인간이 널리 사람이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정신문화적 선도국으로서 어떤 나가야 되고, 최근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시를 보면 방탄소년단도 그들의 안무를 짤 때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수용해서 반영해서 하고, 또한 가사도 한글의 세계화를 기여했다. 그리고 거기 나가 어떤 인류적 평화를 기여하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국력을 막 강조하고 막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의아해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3조 처음 출발한 주제가 간도의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력이 있으면 영토 확장이 되고 국력이 약하면 영토가 뺏기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영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출발했는데, 우리 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소프트 파워랑 연계시켜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인위적인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건 약간 평가는 아니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문화라는 것이 과연 오늘날 세계 사회에서 고정된 정체성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이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위기가 익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K-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 관심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이번에 K문학에 대한 글을 쓴 것도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략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문화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된 현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커져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식에 대한 그 3조의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동영상이 들어간 건 사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동영상 말고요. 중간에 동영상,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한 동영상이 들어갔고 약간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조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떤 인식, 뭐 조심스러움 같은 건 있었나요?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구성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이제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논거였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설명을 좀 더 영상으로 더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영상을 준비하였고, 또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외래어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말로서도 한 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소프트 파워의 필요성과 이해 그 영상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발표할 때 외부 영상을 들여오는 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4조로 넘어갈게요. 역시